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결국 현재 코로나 위기를 넘지 못하고 해외 관객을 포기한 채 순수 대회만 치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체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론은 일본체전마저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한국 선수단과 스태프들은 일본으로 가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올림픽은 한국 선수들에게 매우 큰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올림픽 성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만 차지하게 되더라도 남자 선수들은 군대를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포상금과 메달 연금도 받을 수 있어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안정된 개최와 홍보를 위해서 3월 A매치 기간에 한국과의 축구 평가전을 기획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축구 팬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한 실험 행위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작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딴 짓을 하는 거냐. 일본에 간 대표팀은 혹시라도 푸대접 비상식적인 대우받게 되면 경기 중이라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파투 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 따위 경기에는 관심도 없다 하든지 말든지 가서 띠띠 하든지 코로나 걸려서 민폐나 끼치지 마라. 우리 이강인한테 뭔 일 생기면 뒤진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전 경기에 이강인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강인에게 이 친선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고 시간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만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만 하면 지금도 군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을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스페인 프리메가 리가에서 어린 나이에도 성인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활약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대우가 질린 나머지 이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마저도 이강인을 원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을 이을 국위선양하는 선수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을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가까스로 2018 아시안게임 때 우승을 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나이 25살 때 첫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 8강에서 좌절되며 기회를 잃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레버쿠젠 구단에서 차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병역 혜택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대회에 출전할수록 좋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병역 혜택을 받는다면 그의 몸값은 훨씬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미 김학범호는 2018 아시안게임 우승 경력도 있고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며 이 대회의 MVP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충분히 메달에 도전해 볼만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고 3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상황으로 도쿄올림픽을 치렀다면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면서도 교민도 많기 때문에 관중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겠지만 결국 4강 이상을 오르기 전에 일본이라도 만난다면 그들의 텃세로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일본체전이 되었고 유관중이라 할지라도 관중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으로서는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한 번이라도 더 뛸 수 있다면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벤투호에서 이강인은 팬들의 생각과 다르게 핵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용되기보다 후보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벤투 감독이 선수들이 현재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강인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강인이 중용되고 있고 골이 없어도 그의 열정과 탈압박, 테크닉에 팬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A매치에서는 이강인이 선발 출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번 A매치에 대해서
역시 이강인에게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바는 이번에 소집된 선수 중 주목받는 젊은 선수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이다. 그는 2019년 U20 월드컵에서 2골 4도움으로 준우승의 원동력이 되었고 대회 MVP까지 수상한 신동이다. 173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특유의 패스 센스와 킥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쿠보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미나미노가 출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맞대결 또한 큰 관심사입니다. 이 둘은 역할도 비슷합니다. 이강인과 미나미노 둘 다 측면 윙어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하고 공격의 창의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동시에 서로 물리치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도 터뜨려야 합니다. 이 둘은 국가대표로서 한일전은 처음 경험해보게 됩니다. 과거 미나미노는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한국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이겼던 경험은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에서 벤치 선수로 전락되었다가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를 떠나면서 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명인은 맞지만 벤투 감독이 그를 선발 기용할지는 이강인의 경쟁 상대로 나상우, 남태희, 이동준, 이동경 선수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일본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국가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최근 경기 2패를 당하면서 세 번째 경기에서도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자칫 또 패배했다간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분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 축구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한국은 다이나믹하고 격렬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팀이다.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최전방부터 압박을 가해 상대의 움직임을 억제하며 경기를 전개한다. 우리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움직임을 막으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팀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한일전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일본 축구협회에 경기할 수 있는 팀 중 가장 강팀과 대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국과 같은 훌륭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일본 대표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기가 치러지기로 한 이상 일본에게 패배하는 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빠졌다고 해서 10명이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때 손흥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맘 놓고 형들도 이강인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이 대활약했던 셀타비고전처럼 현란한 탈압박을 일본을 상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경기 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일본 대표팀 수석 코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경기가 치러질지도 궁금했는데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진 한국 대표팀은 전원 음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왕 치러지는 거 아무 사고 없이 다이나믹한 경기로 한국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경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